간단하게 5분 동안 건강환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질환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배에서 어떤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다른 대하고는 다르게 배에서 통증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약간은 좀 경각심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중요한 장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요로결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어떤 통증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구별하고 어떻게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요로결석이 생기면은 통증이 상당히 아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출산보다도 더 심하게 아프다.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는 만약에 배가 아프다고 이제 응급실을 갈 거고요. 허리 쪽에서 아픈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아프니까 이제 허리를 다친 줄 알고 한의원을 찾아오시는데, 저희가 검사해봐가지고는 허리 문제가 아니라 좀 신장이나 요런 쪽에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들이 이제 보내드리는 경우들도 있죠. 자, 요로결석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흔한 편이에요. 비뇨기과를 찾는 환자의 한 30% 정도가 요로결석 때문에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질환으로는 비뇨기과를 찾는 환자 중에서 가장 큰 이제 비율을 차지를 하겠죠. 전체 인구 중에서 3% 정도가 평생 동안 요로결석을 경험을 해요. 3% 정도면 어마어마한 수치죠. 한 100명이면 3명 정도가 평생 살면서 그 병을 이제 앓는다는 얘기니까요. 겨울에 비해서는 여름이, 요새 같은 계절들이 조금 더 발병 확률이 높고요. 성인이 소아보다는 조금 더 높고 한 30, 40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한테서 조금 더 자주 발병을 하게 됩니다. 자, 요로결석이라는 게 요로 안에 어딘가에 결석이 생긴 거예요. 요로라는 게 뭐냐면 소변이 나오는 길을 요로라 그래요. 신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수뇨관, 다음에 요관, 다음에 방광, 그 다음에 이 요도, 요 사이에서 어딘가가 결석이 있는 거를 우리가 요로결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이 끼는 거예요. 이 돌이 신장에서부터 내려가서 요관에서 멈춰 있기도 하고 혹은 방광에 내려오기도 하는데, 어느 위치에 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느낌이나 통증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장에 있으면 신장결석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 결석이 내려오다가 여기가 막히게 되면은 이 신장이 부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장이 한쪽이 퉁퉁 붓는 수신증을 앓게 되기도 하고, 요관 사이에서 결석이 막혀 있으면은 요관결석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요. 방광까지 내려와서 결석이 있으면은 방광결석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 결석이 있느냐에 따라 통증이 좀 달라요. 이 결석이 신장에 있을 때는 허리가 아파요. 그러다가 결석이 요관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점점 옆구리를 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통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석이 이제 방광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아랫배가 묵직한 이런 통증들이 나타나고요. 뭔가 소변 볼 때 좀 따끔거린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보다 보면은 뭔가 빨간 피가 섞여 나요. 빨간 피가 섞여 나온다는 게 뭐죠? 요관 어딘가가 상처가 나서 지금 막 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을 보는데 빨갛게 피가 나온다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을 찾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결석입니다. 근데 전혀 또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석이 너무 작아서 나도 모르게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진하는 방법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결석은 석회잖아요. 그래서 하얗게 음영이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런데 하얗게 원래는 있지 않아야 되는 자리에 이제 하얗게 있는 것들을 보고 엑스레이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석이 있게 되면은 일단은 자연적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인위적으로 빼줘야 돼요. 결석이 너무 크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내시경을 안쪽으로 요도로 집어넣어가지고 내시경으로 직접 빼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체외 충격파를 사용을 해서 큰 결석을 잘게 이제 부숴줘요. 충격파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소변을 따라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요로결석은 이미 한번 생겼던 사람이 또 생기기가 쉬워요. 가족 중에서 결석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생기기가 쉽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아보다는 성인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많고요. 또 자주 요로에 감염이 있는 사람들, 가령 이제 방광염 같은 게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 또 결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자, 나도 모르게 원래는 빠져나가요. 짜그만할 때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계속 누워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빠져나가지 않고 좀 멈춰 있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 경우에 좀 나타날 확률들이 더 좀 높고요. 평소에 좀 고기, 육류를 섭취를 많이 하는 분들, 좀 짜게 먹는 분들한테 또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석이 좀 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소변을 자주 보는 게 좋겠죠. 평소에 하루 2리터 정도 물을 자주 섭취해 주는 게 좋고요. 구연산, 비타민C 같은 게 충분한 그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줄넘기나 띨뛰기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출렁출렁 하면서 이 작은 결석인 상태에서 미리미리 빠져나가겠죠. 자, 만약에 내가 결석이 생긴 적이 있다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육류 섭취를 최대한 좀 덜 드시는 게 좋고요. 다음에 소금기를 너무 여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자꾸 이렇게 결석이 생긴다 그러면 한의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석이 생기면 석회질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내 환경, 체질을 개선을 시켜서 결석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개선을 시켜주면은 그러면 이제 결석이 재발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겠죠. 자, 요로 결석이 내가 생겼다. 어느 날 갑자기 막 허리에서 찢어지는 듯이 아프더니 이게 막 배를 타고 내려가면서 아랫배가 묵직한 식으로 이런 통증을 느꼈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어깨동무 와서 치료받는 게 아니고요. 비뇨기과 가서 만약에 그런 통증이 있다 급성기 때는 비뇨기과 가셔야 돼요. 가서 일단은 결석을 빼내고 진단도 받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딜 찾아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동무를 찾아오셔서 내가 요새 결석이 잘 생겨. 이거 내가 석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시면 이제 어머님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도 밝혀드리고 어떤 음식을 좀 주의해야 되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런 건강 상식들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여러분 주위 분들하고 건강을 나누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오진료 잘 받고 건강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